그리고 네. 롯데도 그룹 자체도 그렇습니다. 결과를 내지 못하고 말만 앞서는 단장 한 사람에게 계속 끌려다녀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빨리 단안을 내려야 됩니다. 그러면 계속 끌고 가려면은 롯데 팬들이 욕을 하든 야구단이 어떻게 되든 간에 그러면 성민규 단장으로 내년도 가겠다든지 앞으로 5년 더 주겠다든지 뭘 발표하든지, 그렇지 않으면은 어떤 뭔가 액션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꿀먹은 벙어리들처럼 가만히 무슨 어떤 여파가 지나가기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 같은 느낌이 드니까 굉장히 팬들 입장에서는 불안하죠. 답답하겠어요. 왜냐면 팬들이 지금 원하는 거는 감독보다도 이제는 단장도 바꿔야 된다 하는 얘기가 많지 않습니까 지금? 그러면 사장은 뭐 하는 거냐 이거죠 결국. 왜 그 사람 한 사람에 이렇게 끌려다니면 왜 부산 야구 팬들이 그 대구 야구인 성민규 단장 한 사람에게 왜 그 사람에게 대해서 말도 못하고 일이 있어야 되느냐. 이거 우습잖아요 사실. 롯데가 그래도 가을 야구를 가기를 희망했는데 네. 참 어렵네요. 그렇습니다. 네, 이거에 대한 문제가 사실 프론트 오피스도 그렇고 감독한테도 그렇고 선수들한테도 있고 어느 한 명한테 이 책임을 다 물을 수 없지만 그래도 프론트 오피스에 대한 책임도 분명히 물어야 될 것 같긴 합니다. 어떻게 보세요? 당연하죠. 제가 볼 때는 사실 저는 롯데 그룹의 행보 자체를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그룹 정도 되면 얼마나 두뇌들이 많겠어요. 그렇죠. 전략적인 사람들도 많고 기획실도 많고. 그러면 여러 가지 이거를 객관적으로 판단해서 지금의 단장 체제로는 결실을 걷기가 어렵겠다 생각하면 빨리 행보를 해야죠. 왜냐면 내년을 위해서 빨리 이제 감독도 새로 뽑아야 되고 또 그렇죠,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근데 단장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감독을 뽑기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그것도 감독 제끼고 사장이 직접 나서는 경우도 있겠지만은 네. 롯데에서 그런 적이 별로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기대의 난망이고, 그래서 지금 선수들도 뒤숭숭할 겁니다. 모르긴 해도 지금 언론에서는 다들 단장부터 교체해라. 인터넷에서 봤더니 왜 단장은 비겁하게 감독 뒤에 숨느냐. 이런 얘기까지도 지금 공공연하게 하고 있거든요. 감독만 자를 게 아니라 감독들을 뽑은 단장도 책임을 져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선수들을 어쨌든 간에 이렇게 우승권에 가깝게, 우승이 아니라 5강권에도 못 들게 만들고 어떻게 됐든 간에 지금 보면은 팀 자체가 와야 된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이렇게 만드는 우리 프론트하고 단장도 어떤 책임은 져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요. 네. 구단에서 나무라 하더라도 제가 볼 때는 우리 성단장도 그렇게 파렴치하게 살면 안 됩니다. 자기가 롯데 팬들이 기대하는 기대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4년이라는 시간은 굉장히 시간을 많이 줬다고 봅니다. 그러면 자기가 뭘 못했으면은 남자답게 이상은 컸으나 현실은 좀 많이 부족했다. 더 공부를 하고 다음에 다시 한번 뵐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좀 젠틀한 이미지를 보이면 얼마나 좋겠나. 근데 끝까지 그냥 1년만 더 해보겠다. 그거는 자기가 지금 뭘 잘못하고 있다는 것조차 모르고 있는 거거든요. 네. 이게 더 위험하다는 거죠. 이런 독선이. 나는 잘하는데 뭔가 운이 없다. 뭔가 다른 놈이 잘못했다. 이런 식으로 외부에서 원인을 찾으면 안 됩니다. 네. 모두가 자기 스스로한테도. 내 탓이요 하는 뜻으로 그렇죠. 나가야 되지 않겠나. 그리고 네. 롯데도 계속 그룹 자체도 그렇습니다. 결과를 내지 못하고 말만 앞서는 단장 한 사람에게 계속 끌려다녀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빨리 단안을 내려야 됩니다. 그러면 계속 끌고 가려면은 롯데 팬들이 욕을 하든 야구단이 어떻게 되든 간에 그러면 성민규 단장으로 내년도 가겠다든지 앞으로 5년 더 주겠다든지 뭘 발표하든지, 그렇지 않으면은 어떤 뭔가 액션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꿀먹은 벙어리들처럼 가만히 무슨 어떤 여파가 지나가기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 같은 느낌이 드니까 굉장히
팬들 입장에서는 불안하죠. 답답하겠어요. 왜냐하면 팬들이 지금 원하는 거는 감독보다도 이제는 단장도 바꿔야 된다 하는 얘기가 많지 않습니까 지금? 그러면 사장은 뭐 하는 거냐 이거죠 결국. 예? 왜 그 사람 한 사람에게 끌려다니면 왜 부산 야구 팬들이 그 대구 야구인 성민규 단장 한 사람에게 왜 그 사람에게 대해서 말도 못하고 일이 있어야 되느냐. 우습잖아요 사실. 네. 나는 그게 이해를 못하겠어요 도대체. 그렇죠. 야구 팬으로서 또 1992년 이제 롯데자이언츠를 우승으로 이끌었던 단장님이기 때문에 네. 더 그 마음이 깊지 않나 그렇죠.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네. 그러니까 제 주변에 이제 롯데자이언트 팬들이 많은데 네. 뭐라고 말하냐. 우리는 진짜 갈아치워야 된다라는 말을 많이 하거든요. 표현을. 보면 뭐 제가 오프닝마다 계속 외치고 있지만 1992년이 마지막 우승이에요. 네, 그렇죠. 31년 됐다는 얘기거든요. 한심하죠. 네. 그리고 최근 4년 동안 성적을 보면 877 현재 7위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문제가 있어도 너무 명확하게 있는데 방치하고 있다. 이건 분명히 문제가 있는 거죠. 문제를 알면서도 어떠한 해결하지 않는다는 것은 가장 큰 문제이지 않을까. 근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 그 말씀이 나와서 그런데 네. 저를 이제 그 좋아하는 그 외부 팬들도 많지 않습니까? 네. 그 삼성 라이온즈의 아주 광팬도 있고 뭐 여러분들이 계신데 저에게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뭐라고 제발 합니까? 좀 나와서 네. 롯데자이언츠가 왜 한 번도 전 그 레이스에서 우승한 적이 한 번도 없는지 그게 궁금하다. 부산이 무슨 지정학적으로 문제가 있는 데냐? 부산 사람들에게 문제가 있는가? 그거를 얘기해달라는 거예요. 나와요. 정말 그게 미스테리라는 겁니다. 그 사실 부산이 그 일본 프로야구를 제일 먼저 받아들였지 그렇죠. 않습니까? 그리고 그 당시 그 저도 어렸을 때부터 5살 때부터 야구 본 게 일본 텔레비전을 일본 방송을 그 쓰시마 대마도에서 오는 방송을 잡아가지고 안테나로 봤거든요. 그래서 야구에 대해서 이렇게 오랜 기간 야구를 보게 됐습니다만은 그 부산에 그 야구 숨은 코스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놀란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이제 그 야구 미국이나 일본 원서를 많이 사 봅니다. 그래 이제 그 외국 서점 취급하는 데 가서 그 이제 이렇게 책을 외국에서 이제 디렉토리를 먹어서 뽑아서 주문을 하지 않습니까? 미리 저보다도 먼저 주문한 사람들이 있어요. 아주 그 굉장히 그 디테일한 그런 책인데 누가 이런 책을 읽지 나 말고 이렇게 제가 물어봤거든요. 근데 정말 고수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제 이런 분들이 표면에 안 나오고 또 언론에 노출이 안 돼서 그렇지 정말 부산에는 대단한 고수들이 많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롯데그룹도 뭔가 이번 기회에 획기적으로 뭐가 그 자이언츠 운영 방안이 바뀌지 않는 한 이대로 줄곧 갈 것 같아요. 예, 뭐 이게 뾰족한 수가 없어요 하는 거 보면요. 좋습니다. 예, 참 안타깝습니다. 경기 정말. 흐름 분석하다가 롯데 전반적인 얘기까지 하게 됐는데 그 단장님의 관점이 중요하기 때문에 어찌됐든 이 팬들도 단장님의 이 어드바이스를 듣고 좀 다양하게 해석하지 않을까. 또 공감할 부분들은 공감하고 또 함께 뭐 비판할 부분은 비판할 수 있으니까요. 그렇죠. 이런 것들을 함께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뭐 유튜브 댓글로도 여러 의견 남겨주시면 저희가 잘 취합해서 단장님과 얘기해보는 시간도 가져보도록 하죠.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죠. 네, 오늘도 1992년 롯데자이언츠를 우승으로 이끌었던 송정규 전 우승 단장과 함께했습니다. 단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